전체 드로잉 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1부는 기초 드로잉, 2부는 사물투시, 3부는 배경투시, 그리고 4부는 컨셉과 응용입니다. 그래서 1부 드로잉 기초에 포함되는 7권까지는 관찰과 구조 이해에 집중했다면 2부부터는 투시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번 강의는 투시 연습의 시작으로 1부에서 연습했던 것을 복습하면서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대략적인 투시선과 소실점을 생각하면서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가장 쉬운 박스 형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메모지가 있는데 투시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차원의 지표 XYZ 세 축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단축키 U, 선툴로 이렇게 사진의 직선들을 그대로 트레이싱 해주세요. 자, 직선을 그리면서 생각해 주세요. 이 선들이 저 멀리에 소실점이 있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트레이싱을 해주세요. 자, 짧은 선들은 각도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무래도 오차가 나기 쉬운데요. 소실점이 있다고 생각만 해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맞춰집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이제 끄면 세 축이 이렇게 3점 투시가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많으니까 하나로 병합할게요. 레이어들을 컨트롤 E 눌러서 병합을 하고, 자, 무브 툴에서 지금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복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너무 단순한 형태라 투시선 자체가 이미 이 메모지 형태가 되었는데 그래도 선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최대한 잘을 안 대고 손으로만 직선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직선을 포토샵 기능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그려볼게요. 필압을 끄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점을 찍어주면 직선이 된다고 이제 기초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쓰면 그림이 좀 딱딱해지는데 투명도를 한 40에서 70 사이로 낮춰서 두세 번에 겹쳐서 그리면 좀 더 자연스러운 선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낮춰서 한 번, 두 번. 자, 벌써 박스가 형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 디테일, 여기 선들이 있는데 이 선적인 요소들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선들을 보면 투시선과 평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소실점에서 선들을 이렇게 그으면 투시상에서 평행한 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소실점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분할을 이용해서 평행한 선을 긋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윗면을 반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은 교차하는 점이 이 직사각형의 또는 정사각형의 중심점이 되고요. 이제 이 중심선을 교차하는 소실점을 바라보는 선을 그어주면 그 선이 이 사각형의 중심선이 되는 거죠. 소실점으로 향하는 방향 생각하면서 가운데 점을 잇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더 작게 계속 분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가운데 표시하고요. 큰 부분에서 가운데 선을 좀 정확하게 찾아줬기 때문에 작은 부분들에서는 눈대중으로 해도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계속 분할하고
또 작게 가운데를 분할하고 항상 큰 형태에서 작은 형태로 그런 다음에 이제 분할하는 간격들을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제 제법 정확한 평행선들이 나올 거예요. 이 예시 사진은 선들이 좀 더 모서리로 쏠려 있는데 이 연습은 소실점이 어디고 평행선을 어떻게 긋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선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지금 이 변의 가운데를 찾아줄 때도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도 되지만 모든 선을 측정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실점을 생각하면서 대략적인 중심점을 찾으면 정확도도 올라가면서 속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모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에는 박스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원통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통의 예시로 음료수 캔을 골랐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형태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구조를 살펴보죠. 맨 위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수시상에. 그리고 그 밑에 넓어지면서 원이 하나가 더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면에도 또 원이 있죠. 옆에다가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에는 원, 그리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보고 그리기지만 이 구조 생각하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툴로 투시선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길게 그려주시고요. 이제 밑으로 이어주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그어도 되고 자, 그리고 가운데도 선을 하나 더 그어 볼게요. 선들이 소실점이 있다는 거는 소실점에서 부채꼴로 벌어진다는 소린데요. 자, 소실점이 너무 멀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이 두 선을 같은 비율로 분할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선을 보면은 양쪽 구간이 1대1로 같습니다. 이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번 더 반으로 나눈 선을 그리고 싶으면은 이 구간을 반으로 나누고 이 위에도 가운데를 표시해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은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같은 소실점으로 향하는 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원통형은 투시선이 이 정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투시선 복사해 주고요. 아까 그렸던 빨간 원은 다시 연습을 위해서 꺼줄게요. 자, 전체 캔의 너비가 두 번째 원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부에서 연습했던 원 연습 기억나시죠? 먼저 중심을 찾고
이렇게 대충 원을 그려줘 봅니다. 타원형을. 자료를 보면서 위아래가 얼마나 넓은지 비율을 잘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한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투시에서 타원을 그리는 방법. 일단 이 타원은 2차원으로 된 형태를 봤을 때 쓰는 말이죠. 3차원에서는 기울어진 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투시를 설명할 때 이렇게 2차원, 3차원 용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건데 타원이라고 하면 평면적인 모양을 말하는 거고 원이라고 하면 입체적인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원통에는 중심선이 있죠. 중심선. 그래서 타원을 그릴 때 이 긴 지름 보이시죠? 이 타원의 긴 지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름의 중심이 당연히 원통 중심선에 교차가 되어야 되고요. 자, 이제 타원의 긴 지름과 이 중심선이 항상 직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각을 이룬다는 거는 평면상에서 이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직각을 이룬다는 말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평면상에서 자로 쟀을 때 90도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밑에 타원을 하나 더 그려볼게요. 제가 타원을 그릴 때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원이 삐뚤어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 2차원적인 형태인 타원으로 봤을 때 타원의 지름, 이 긴 지름, 그리고 원통의 중심선이 직각이 아닙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항상 이 지름과 중심선, 직각을 이뤄서 그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각, 그리고 타원. 이런 식으로. 지금 밑면은 투시로 인해서 위에 있는 타원보다 위아래가 좀 더 넓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강의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어느 정도 원통의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맨 위에 있는 원을 추가해 볼게요. 맨 위에 있는 면은 두 번째 원보다 한 1cm 정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아까 그린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이 정도에 올라와서 중심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90도로 지름선을 그려주고 두께는 이 정도. 자, 예시 자료를 보면서 비율을 보면서 대충 원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 밑그림이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캔의 기본 형태가 나왔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언제나 큰 형태의 기본 틀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밑그림을 좀 옅게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선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초반 강의에서 기본 도형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같은 방식으로 원 형태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제가 포토샵 툴을 이용해서 더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초 다지는 연습을 조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 좌우 대칭, 그리고 상하 대칭 확인하면서
타원을 그려주세요. 이제 실무에서는 당연히 이제 더 빨리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 이제 여전히 스케치북에 그릴 때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을 합니다. 틈틈이. 자, 기초 연습은 제 생각에는 많이 익숙해지거나 잘하게 돼도 항상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밑에 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캔의 옆면은 직선을 피랍을 끄고 아까 메모지에서 연습했던 대로 Shift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캔의 두꺼운 부분과 맨 윗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줄 건데요. 사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 차이가 잘 보이진 않네요. 자, 그래서 투시선 꺼주면 깔끔한 캔의 형태가 나왔죠.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옅게 해서 구조선 다시 켜주고요. 자, 이제 디테일을 조금 더 추가해 볼 건데요. 일단 맨 위에 뚜껑 여는 부분부터 볼까요? 먼저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죠. 그 부분은 우리가 그린 원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걸 감안하면서 똑같은 동그라미가 살짝 내려오게 그려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해봤는데 잘 안 된다. 쉬워 보이지만 잘 안 될 거예요. 그럴 땐 다시 밑그림 먼저 잡아주시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 과정이 길고 지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정석대로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캔 뚜껑 어떻게 그릴까요? 이 중심선을 그려서 구조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스케치에도 똑같이 구조선을 적용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디테일을 계산하지 않아도 보조선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디테일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히 이런 인공물들은 좌우 대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인지하고 있어도 어느 정도 정확한 형태가 나오죠.
대칭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자, 뚜껑 부분 이런 식으로 완성했고요. 자, 이제 여기 로고 그래픽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